덴티움과 함께하는 티타늄 부대,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교 박정철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발즉, 그리고 지연식립, 그리고 GBR,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ARP까지 이어지는 임플란트의 초심자들을 위한 임플란트의 모든 것을 간단하게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이번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임플란트 식립의 마지막 단계에서 뎁스를 결정하는 방법, 그리고 GBR, 그 다음에 ARP를 위해 후위를 도모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임플란트 식립하는 모든 케이스가 이렇게 아이디얼하게 좋은 뼈에 적절하게 식립이 되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뼈가 협측으로 많이 쭈그러져 있다 보니까 임플란트를 원하는 위치에 심어도 버컬 쪽이 노출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아이디얼하게는 이렇게 임플란트 심고 버컬 쪽에 GBR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쵸? 근데 이 GBR을 했을 때 저 뼈가 과연 잘 유지되느냐?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 임플란트를 버컬 쪽 디센스를 없애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조금 깊이 심어서 예를 들자면은 10mm 드릴링을 계속 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심는 거는 8mm를 심어서 디센스를 없앤다거나 아니면은 애초부터 임플란트 드릴을 저 버컬 쪽 레벨에 맞춰가지고 깊이 심음으로써 임플란트를 노출시키지 않는 방법을 피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협측에 임플란트는 잘 들어갔습니다만 링구얼 쪽에 많이 뼈가 남을 수 있죠. 저 경우에는 프로파일 드릴이라든지 아니면은 백 액션 치즐 내지는 15번 블레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고를 살살 트리밍을 해내면은 의외로 손쉽게 임플란트 주변으로 뼈를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뼈가 꼼꼼하게 제거가 안 되면은 힐링 어버트먼트가 잘 못 들어가고요. 요거를 또 힘으로 밀어 넣으시면은 나중에 엑스레이 찍어 보셨을 때 힐링 어버트먼트가 살짝 갭이 뜨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나는 임플란트만 심고 나면은 열흘 정도 있다가 힐링이 빠졌다고 환자분들이 많이 오신다. 그러신다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임플란트 안에다가 하드 엔딩이 있을 때까지 정말 하드 필 정말 꽉 조였는데 그걸 환자분이 풀어오지 않는 이상은 풀릴 일이 없거든요. 근데 옆에 뼈가 있게 되면은 고정은 됩니다. 처음에 고정은 되는데 이 하드 엔드 필로 끝나게 되면 소프트 엔드 필로 끝나게 되면은 골이 한 열흘 정도에 걸쳐 가지고 눌리면서 조금씩 꺼집니다. 그러면 갭이 생기죠. 어느 날 갑자기 힐링 어버트먼트가 놀기 시작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나는 자꾸 힐링 어버트먼트가 빠집니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임플란트 주변에 골을 한번 잘 쳐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어쨌건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임플란트를 심을 때 저희는 주로 임플란트를 0.5에서 1mm 깊이 심어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조사에서 권장을 하니까. 근데 다 이유가 있겠죠. 일단 저희가 쓰는 슈퍼라인과 같은 임플란트는 인터널 타입입니다. 어버트먼트가 들어갔을 때 어버트먼트의 외력을 잡아주는 부분이 임플란트의 벽면이에요. 임플란트 벽면에 좋은 뼈가 양쪽에 있다면은 어버트먼트를 제가 꽉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로스가 발생하거나 임플란트가 애초에 높이 심겨지면은 임플란트 벽이 지탱을 받을 뼈가 주변에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스크류 루즈닝, 심지어는 버티컬 프랙처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인터널 타입이라면은 더더욱 깊이 심어주는 걸 권장을 하고요. 0.5에서 1mm에 맞춰가지고 심긴 했습니다만 임플란트 심은 직후부터 아시는 것처럼 플랩을 열었다 닫고 트라우마가 서지컬 트라우마가 발생을 하고 즉각적으로 골은 리모델링이 발생을 하면서 이 상방에 있는 뼈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리모델링을 예상을 하고 애초에 조금 깊이 심어주는 거죠. 자, 최근의 임상에서는 임플란트를 조금 더 깊이 심는 트렌드가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발직의 경우에는 좀 더 그런 것 같은데요. 1에서 2mm 내지는 2, 3mm 정도까지 깊이 심으시는 분들도 생기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롱텀으로 오래 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많은 연구들은 사실은 임플란트를 깊게 심으면 상방에 마지널 본로스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임플란트 타입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플랫폼 스위칭의 임플란트, 즉 임플란트의 직경과 어버트먼트의 사이즈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는 그러한 본로스가 조금 적은 것 같고요. 어버트먼트가 특히 컨벡스하게 넓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얄쌍하게 컨케이브하게 올라오는 경우에는 더더욱이 임플란트의 주변 마지널 보너스가 좀 적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깊이 심으신 것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게 어버트먼트와 크라운을 형성을 해주시면은 마지널 보너스를 조금 막아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뎁스는 0.5에서 1mm 정도 조금 깊이 심어 주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임플란트 심을 때 골질, 퀄리티 정말 잘 평가하셔야 됩니다. 뭐 골질 1, 2, 3, 4 해가지고 미시 선생님의 분류, 레콤, 자브의 분류 다들 잘 알고 계실 건데요. 결과적으로는 드릴링 하면서 손맛으로 좀 느껴주셔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임플란트를 어떻게 고정을 얻을 것인가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언더 드릴링과 오버 드릴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께서 어댑티브 서저리, 적응형 수술, 그러니까 골질에 맞는 수술을 하셔야 돼요. 덴티움 키트에서 5mm는 여기까지 드릴링 하라고 하니까 나는 5mm 드릴링 하면 되겠구나. 그거는 정답이 아닌 것 같아요. 하악에서 D1본으로 드릴링을 했는데 피가 하나도 안 날 정도로 정말 짱짱한 코티컬 본이에요. 그러면은 5mm 드릴링해서 임플란트 심으시면 안 들어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6mm 드릴링을 해가지고 6mm의 코틱 카운터 싱킹까지 해서 드릴링을 해야 5mm가 그나마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거꾸로 5mm 드릴링이니까 5mm 해야지 했는데 임플란트가 고정이 안 얻어져요. 막 쑥쑥 빠지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언더 드릴링도 필요해요. 5mm 드릴링이면은 오히려 4.5, 심지어는 4.0까지만 드릴링을 하고 완전히 한 스텝, 투 스텝 언더 드릴링해서 고정을 기계적으로 꽉 얻어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건 누가 결정하나요? 술자가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처음에 조금 저는 언더 드릴링을 한 번씩은 고려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슈퍼라인은 고정이 늘 잘 나오기 때문에 언더 드릴링의 케이스보다는 저는 오버 드릴링 케이스 종종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골질 나쁜 경우에는 언더 드릴링도 종종 필요하니까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임플란트가 충분하게 드릴링 해가지고 심었다고 생각했는데 핑핑 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임플란트 픽스처를 바꿔가지고 좀 더 튼튼하게 어떻게 고정을 얻을 것인가. 여기서 임플란트의 면적을 증가시키시면은 고정을 얻는데 좀 도움이 되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한 수학입니다. 임플란트를 원통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옆면과 하방면을 이렇게 2파이r 곱하기 h 그리고 파이r 제곱 이렇게 해서 면적으로 이제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때 r이 1 늘어나는 1mm 직경을 늘리느냐 아니면은 h 임플란트의 길이를 1mm 늘리느냐 요거를 직접 한번 계산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길이를 증가시키시는 거는 큰 도움이 안 되고요. 직경을 1mm 늘리는 게 임플란트의 표면을 늘리는 데는 큰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임플란트가 고정이 안 나왔다 내지는 임플란트의 면적을 극대화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길이를 늘리시기보다는 임플란트의 면적을 한 단계 늘리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플란트 드릴링 후에 고정 얻으셨고요. 이제 GBR을 하셔야 됩니다. 임플란트 GBR 어떻게 할까요?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임상에서 초심자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샌드위치 테크닉. 우리 GBR을 직접 만드신 부저 교수님이 만드신 테크닉이에요. 드릴링 하면서 자가골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덴티움의 하베스트 드릴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덴티움 드릴 자체를 이용하셔도
드릴 플루트 안에서 자가골이 꽤 많이 얻어져요. 그거 버리지 마시고 모아놨다가 임플란트 표면에 덮어주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흡수가 되는 우리 덴티움, 오스티온 콜라겐, 오스티온 파티클 같은 거를 덮어주시면은 샌드위치 테크닉이 됩니다. 그 이후에 멤브레인 덮어주시면 되죠. 요거를 이제 부저 교수님은 샌드위치 테크닉 내지는 컨투어 오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롱텀 결과들이 이제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정말 비슷한 케이스에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해서 10년째 보았을 때 모든 계측 지수에서 샌드위치 테크닉이 좋다라는 거를 보고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은 자가골을 반드시 활용을 하셔가지고 오스테온 콜라겐과 같은 합성골에 이 골 재생 능력을 좀 도와주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샌드위치 테크닉을 했는데 이걸 또 세컨 서저리 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경우에는 트랜스뮤코잘 GBR도 많이들 하십니다. 트랜스뮤코잘은 힐링 어버트먼트를 연결을 해가지고 이 상방에 이 힐링 어버트먼트가 노출이 되게 만드는 테크닉이에요. 근거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1999년에 COIR에 퍼블리시가 된 우리 랑과 해멀레 교수님의 연구가 사실은 거의 최초이고 가장 그래도 임팩트가 있는 연구인데요. 스트라우만 ITI 타입처럼 이 힐링 어버트먼트가 아닌 이 트랜스뮤코잘 부위가 있는 임플란트를 심고 GBR을 시행을 하고 트랜스뮤코잘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이 리엔트리를 해봤더니 100%는 아니고 약 80% 정도 좀 꺼져 있지만 그래도 GBR은 되었다라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덮어주는 서브머지 타입이고요. 조금 부족하지만 샌드위치 테크닉을 이용하면은 약 80% 정도의 점수는 얻으실 수가 있어요. 거꾸로 이걸 고려하신다면은 좀 더 많이 한 130% 정도 넣어주시면은 결과적으로 100점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한 마음으로 샌드위치 테크닉을 트랜스뮤코잘로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GBR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GBR 주기율표라는 걸 만들고 있어요. GBR에서 고려해야 될 정말 많은 컨셉들을 하나의 표에다가 넣어가지고 오늘 나의 치료는 띡띡띡띡띡 클릭을 해서 컨셉을 정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아직 제가 논문으로 발표를 못했기 때문에 조만간 논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기율표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요 패스만큼은 명심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Primary Closure, Angiogenesis, Space Maintenance, 그리고 Stability of the Wound. 이 중에서 저는 마지막 이 Stability of the Wound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GBR 후에 덴처를 가지고 수술 부위를 눌러버리거나 움직이거나 입술이 들썩들썩하면서 움직이게 되면은 뼈는 정말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정말 이 스테빌리티가 진짜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GBR 하실 때 이 스테빌리티를 확보하시기 위해서 소세지 테크닉처럼 핀을 이용을 해가지고 고정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ARP. 발증도 아니고 지연식립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오늘 그냥 빼고 보내기에는 좀 너무 애매해요. 바로 ARP입니다. 정말 이걸 통해서 너무너무 손쉽게 드라마틱한 결과들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자, 컨셉은 리치 프리저베이션과 리치 오그멘테이션이 있는데요. 리치 프리저베이션은 치조제, 발치와를 안에다가 뼈를 채워서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건데, 저는 사실은 요즘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리치보다 뼈를 조금 더 많이 채워서 그 위로 뼈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발치하고 난 직후기 때문에 치유 포텐셜이 진짜 좋거든요. 이때만큼 버티컬이 잘 되는 때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방법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보니까 정말 너무 치주가 안 좋은 상태로 내원을 하셨어요. 뺐는데 버코링구얼로 뼈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행히 소프티슈가 두껍고 발치와 형태가 그대로 마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뺀 다음에 안에다가 뼈를 채워넣고 오픈 힐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때 쓴 방법은 히든 X 수처. 기타 다른 수처보다
훨씬 더 오픈 힐링 후에 재료를 잘 잡아주는 방법이에요. 요 히든엑스 수처 논문과 유튜브 영상으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해서 골 이식을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뼈가 잘 들어간 게 보이시죠? 4개월 뒤에 조심스럽게 PK 플랩으로 판막을 열었어요. 열어보았더니 뼈가 잘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골질이 단단하진 않아요. 이런 경우에 언더 드릴링을 하는 겁니다. 한 단계 전까지만 드릴링하고 임플란트의 더 넓은 직경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고정을 얻는 거죠. 그리고 힐링 어버트먼트까지 연결해서 수술을 한 번에 마무리합니다. 보시면은 최종 보철 후에 두툼한 뼈도 중요하지만 오픈 힐링을 했기 때문에 각화치은이 잘 만들어진 게 보이실 거예요. 요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리지 프리저베이션이 아닌 리지 오그멘테이션. 정말 저는 요 인디케이션에다가 두 가지 blown out defect, 정말 케이스가 힘들면 힘들수록 발치화가 파괴가 되면 많이 되면 될수록 저는 ARP를 꼭 하고요. 각화치은이 없다 하면은 FDG를 할 게 아니라 옳았구나. 이때 오픈 힐링을 함으로써 각화치은을 상당히 많이 얻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치주 파괴가 너무 심하셨어요. 치아 2개를 뺐는데 완전 폭탄입니다. 이거 정말 GBR 나중에 하려면은 진짜 어려워요. 이때 먼저 본 그래프트 빵빵하게 해주시고요. 상방에 콜라겐 그래프트 잘라가지고 2개 덮어주시고 그 다음에 봉합해 주십니다. 히든엑스로 2번 봉합했어요. 보시면은 오픈 힐링이죠. 발치화 부위가 노출이 됐습니다만 불과 2주 뒤에 보시면은 저 넓은 부위에 상피화가 일어났는데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각화치은이죠. 정말 FDG로 저렇게 좋은 결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 덜 된 부위 조금 있어요. 혈관화가 좀 느리기 때문에 덜 된 부위도 있습니다만 1, 2주 내에 금방 덮입니다. 이 상태로 4개월 정도 기다리면은 임플란트 심기에 충분한 각화치은과 뼈가 만들어지죠. 치료 시간 다 합해봐야 12분도 안 걸립니다. 정말 순식간에 재료 넣고 꼬매고 마무리할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사용된 콜라겐 그래프트를 진짜 좋아하는데 콜라겐 그래프트의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임상 연구를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발치화에 콜라겐 그래프트만 넣고요. 어차피 저희가 임플란트를 해야 됐었기 때문에 이 부위에 트래핀벌을 이용을 해가지고 코어 바이옵시를 진행을 합니다. 자, 콜라겐 그래프트 넣고 히든엑스 수처했습니다. 벌써 피가 쭉 젖어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2주 뒤에 보시면은 이 부분은 약간 혈관화가 느리기 때문에 좀 누렇게 나옵니다만 연결된 부분 상피화 이미 끝났고 모세혈관 쭉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치유 속도 진짜 빠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만 돼도 벌써 상피화 끝나 있고요. 하방에 콜라겐 티슈가 점점 머추레이션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자, 불과 2달 만에 일단 코어 바이옵시 하고 임플란트는 바로 들어갑니다. 이 조직을 통해 가지고 콜라겐 그래프트의 내면을 살펴봤는데 보시면은 상방은 상피, 하방은 콜라겐 그래프트와 환자의 콜라겐 티슈가 섞여 있겠죠. 자세히 보시면은 놀라운 조직들이 관찰이 됩니다. 일반적인 조직과는 다르게 바로 이런 조직들 뭐죠? 모세혈관이죠. 모세혈관들이 진짜 많이 생겨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즉 콜라겐 그래프트가 3D 매트릭스를 제공을 해주고 이 부분에 혈관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들어오면서 혈관화를 도와주는 거죠. 그 부분에 좋은 각화치은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ARP 케이스는 아닙니다만 제가 썼던 콜라겐 그래프트 케이스 중에 가장 드라마틱했던 케이스라서 이걸 좀 보여드릴까 해요. 임플란트가 한번 페일했던 부위고 이분은 GBR과 그다음에 FDG가 필요한 좀 복잡한 케이스였는데 환자분께서 간절하게 복잡한 수술은 좀 피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숏 임플란트를 심고 원래는 FDG로 덮어야 될 부분입니다만
간단하게 콜라겐 그래프트로 그 정도만이라도 좀 뭐가 된다면은 좀 나아지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콜라겐 그래프트를 덮어드렸습니다. 수술 직후 모습이고요. 고정 안정적으로 얻어졌고 나쁘지 않게 치유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불안해가지고 한 3, 4일 뒤에 다시 한번 나오시도록 권장을 드렸습니다. 3, 4일 뒤에 보시면은 아무래도 네크로틱한 부위는 발생을 합니다. 상방은 조금씩 죽어나갈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바로 이런 부위죠. 울긋불긋 핑크색. 불과 3일 정도 만에 이렇게 혈관화가 올라온다는 건 이미 생착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좋은 치유 결과가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2주 뒤에 봤더니 안타깝게도 아래쪽 부분은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임플란트 스무드 서피스 위를 덮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하방에서 혈관이 못 올라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냥 노출이 됐더라고요. 그래도 고정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2달 뒤에 보철하기로 하고 환자분을 2달 뒤에 재내원을 시켰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자, 노출된 저 부분을 잘 봐주십시오. 2달 뒤에 놀랍게도 좋은 각화치은으로 치유가 됐습니다. 뭐 이게 꼭 콜라겐 그래프트 때문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인접 부분에 있었던 각화치은이 약간 2주에 오서 올라오면서 이 스무드 서피스를 덮지 않았나 싶고요. 이후에 환자분은 아주 행복하게 임플란트를 잘 쓰고 계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초심자 여러분들에게 임플란트란 어려운 치료 중에 하나죠. 뭐 안 어려운 게 뭐가 있겠습니다만 뭐 그 중에서도 임플란트는 고려해야 될 사항이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복잡한 사항들을 디시전 트리의 형태로 한번 쭉 정리해 봤습니다. 빼고 발찍을 할 것이냐, 지연 식립을 할 것이냐, ARP를 할 것이냐, 만일에 발찍을 한다면 플랩을 열 것이냐, 열지 않을 것이냐, 인시전을 어떻게 그을 것이냐, 플랩은 무엇으로 열 것이냐, 드릴링할 때는 무엇을 고려할 것이냐, 그리고 GBR 할 때의 고려사항과 ARP 할 때의 고려사항을 한번 쭉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시로 이 짧은 짤강 영상들 보시면서 임플란트 하기 전에 참고하시면서 임플란트에 조금이라도 자신감을 얻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반복적인 시청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많은 이 자신감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덴티움과 함께 했던 티타늄 부대, 이것으로 모든 시리즈의 대단원의 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